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자, 오늘 장도 변동성이 역시 굉장히 심했죠. 네. 어제 제가 이제 마감 시황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새벽에 이 마감 시황은 거의 안 보세요. 거의 그러니까 종목에만 이제 다 혈안이 돼 있죠.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내리고 어떤 종목이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만 다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는 수익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2,000개 넘는 종목 맨날 어떻게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그것만 쫓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이 물줄기 같은 것도 이제 같이 꿰뚫고 봐야 되는데, 오늘 상황이 어땠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 방송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종목만 쫓지 마시고, 주식이 흘러가는, 물줄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하시면은, 주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종목의 장세, 어떤 호재가 나와서 급등하고, 이런 종목의, 장세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외국인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오늘 장을 움직인 빅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는 기본 중에 좀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 방송은 안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마감 뉴스를 보고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다면은, 그날 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날 장 중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흐름을 보였고, 이거는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어제처럼 역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프를 보면은, 장 끝난 후에 그래프를 보면은 얼마나 변동성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투자 주체들 간의 어떤 신경전 혹은 눈치전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또 보면은 장 초반에 갭 상승 출발했다가 미국 장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죠. 좀 1%대, 그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갭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하는 듯 보이더니 이내 쫙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이게 오전에 한 10시, 11시 그 사이에 좀 쫙쫙 빠졌었죠, 많이. 그러다가 이제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점심시간대가 가장 저점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점점 이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여서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커지면서 기관의 매도세를 좀 눌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은 좀 어제보다 거래량은 좀 많아졌고요. 지수 상승폭은 조금 어제보다 어제 수준? 어제 수준 좀 되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좀 낮죠. 어제 코스피는 4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32.87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1.06%. 네, 3129.68로 마감했어요. 자, 코스닥도 이제 970.69 이래가지고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30포인트 정도 남았죠. 오늘 이제 어제랑 비슷하게 상승했어요. 6.88포인트 상승해서 이제 0.71%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의 금액을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4,200억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개인이 1,2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한 5,700억 정도 매도세를 눌렀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76억, 개인이 1,500억 매수했고요. 기간이 940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도 그랬나요? 오늘 또 그랬나요? 하여튼 오늘은 외국인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들어가서
양시장 모두 끌어올린 이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들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보다 조금 줄었죠. 그죠? 오늘은 좀 하락한 종목들이 조금 더 늘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장중에 좀 순환매가 일어났고 특정 종목들 위주로 좀 더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체감. 안 오르는 거는 계속 안 올라요. 그리고 주도주만 계속 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건 느끼시죠? 그러면 자기가 안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없다,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면은, 분석이 되면은 갈아타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 또 갈아타기에는 좀 너무 늦은 감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뛰었죠, 주도주들이 가격이.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진짜 우리 올 초만 해도 어떻습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사기가 겁나, 엄두가 안 나, 망설여져. 그리고 안 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한 2월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안 산 게 후회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어서 좀 망설여져 갖고 고민하다가 안 샀더니 결국은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돼서 딱 보니까 그때 살 걸, 이런 후회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반면에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그때 가격이 지금 그대로인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태반이 뭐예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한 60, 70% 정도가 그때 가격이 지금 그대로거나 오히려 그때 가격보다 못하거나 1월 중순, 초반 중순보다 그런 중소형들이 아주 막 널렸을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지수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증시를 3200포인트대를 더 뛰어넘어서 점핑시켜서 좀 이렇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서 뭐랄까 좀 제대로 평가받고 이런 이제 상황이 오고,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을 이끄는 그 종목들이 기술주, 미래 기술주, 요런 업종들이고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 말고는 장을 이끌 만한 종목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업종이라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업종 중에서도 주도주가 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신규 테마로 이제 우주항공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업종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기아차 애플카가 나왔죠. 그 자율주행차. 뭐 기존에 뭐 자율주행차 오늘 그 뭐 테마 이슈 나왔고 이제 관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또 뭐 있나요? 인터넷 플랫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그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해요.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 네, 그 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 이거도 이제 요즘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바이오 업종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뜰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인가 뭐 이게 우리나라 그 정부가 또 주택 공급책을 발표한다 그래요. 거기와 관련된 이제 건설주가 사실은 택토주지만 이 그동안의 주택 정책에 의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주가들이 안 올랐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때요? 그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건설주들이. 그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주도주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재매수 나섰는데, 외국인들이 또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렇게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지수를 또 끌어올리면은 어때요? 그러면 또 증권 업종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금융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 보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증권 업종들이 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지금은
뭐 작년에 조금 반짝하긴 했는데 이 5G 종목들이 결국은 이 5G가 그 4차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 글로벌 시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지금 뭐 5G가 좀 그 약간 그 좀 절룩절룩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제대로 좀 갈 길을 못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꾸준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이 글로벌 전체가 4차 산업으로 이제 급격하게 진입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5G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큰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큰 트렌드를 보고 맨날 종목만 보고 쫓아가서는 맨날 그 뭐 한참 오른 다음에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뒷북을 치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제 그 시황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제 분석이 된단 말이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종목, 미래 종목,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같은 거는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스페이스X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걔네가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우주 물류업 뭐 이런 우주 택배 뭐 이런 개념의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로켓을 이제 거기에 이제 작은 위성들을 이제 잔뜩 실어 가지고 돈 받고 우주에 로켓을 쌓아 올라 가지고 올려다 주는 그런 돈 받고 뭐 그런 이제 일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성공했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거예요. 뭐 한번 쌓아 올리고 만 게 아니라 그걸 또 다시 이제 우주에다 이제 다 배달하고 떨어지면은 그걸 다시 회수해가지고 거기다 또 싣고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싣고 이러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주 항공 기술이 이제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뭐 미국에 뭐 잘 아시면은 미국에 투자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항공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하나 솔루션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 또 뭐 있죠? 그 뭐 항공 우주인가요? 우주항공인가요? 그 업체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관련 테마주들도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제 투자를 하는 게 투자 이제 묻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이제 그 펀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이미 그 우주항공의 테마를 지금 만들어서 ETF를 만들어서 지금 출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든 사람이 아마 제가 저번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정확히는 내가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그 본 기억으로는 아마 이 테슬라 쪽에 아주 옛날에 그 투자해서 좀 크게 좀 성공한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몇 년 내에 테슬라가 뭐 얼마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좀 비웃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결국은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해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우주항공 ETF를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하고 이제 좀 새로운 테마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보면은, 장의 흐름이 그렇게 변동성이 심해서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초반에, 장 초반에 한 9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쭉쭉쭉 밀려가지고 이제 마감은 한 40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오늘은 그 반대로, 움직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이제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이 어디 붙느냐, 외국인이 기관에 같이 동조하느냐, 아니면은 그 개미에 동조하느냐 따라서 이 주가 흐름이 좀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제 그 외국인이 개인하고 이제 그 쌍끌이 매수를 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외국인이 기관하고 쌍끌이 매도를 해서 이제 지수를 아주 급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주체들 움직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선물 이제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고요.
환율도 지금 오늘 어제 조금 이제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또 이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화가 조금 다시 또 강세. 지금 뭐 그래도 뭐 아직 1100원대 위에 있으니까 뭐 아직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뭐 환율이 내려가면은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좀 장에는 좀 그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안 좋죠. 네. 자, 그래서 하여간 뭐 오늘 그 이제 그 장에 그 증시 그 뭐야 이게 상승장을 이끈 포인트는 기아차죠. 네. 기아차가 이제 애플 그 자율주행차 뭐 그 이달 중에 이거 대만에 있는 그 아마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이제 기아차가 급등을 했는데, 뭐, 이달 중에 뭐 한 4조 정도의 규모의 어떤 투자를 한다 그래요. 뭐, 그리고 미국 그 조지아주인가요? 거기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뭐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뭐 2월 17일인가? 뭐, 그런 날짜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 보니까, 약간 어떤 정도 뭐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제, 현대차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근거 아무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이제 그 계약서 상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대외비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절대로 이제 그 누설하면 안 된다. 만약 누설할 경우에는 뭐 어떤 뭐 제재 조항이 있거나 뭐 계약이 새롭게 파기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발설한 게 아니라 이제 대만의 어떤 애널리스트에서 이제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외국인들이 오늘 기아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피에서의 매수세가 이제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이 투자 주체들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니까 빨간불로 전환하니까 이제 그 여러 다른 종목들로 이제 그 매기가 붙어서 이제 지수가 상승한 거라고 이제 오늘 장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장중에 급등했다가 막판에 쫙 빠져서 이제 뭐 강보합으로 마감하고 이제 여기를 며칠 동안 반복했단 말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급등할 동안.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또 그랬죠. 오늘 또 이제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한 10,000원 넘게 올랐다가 쫙 빠져가지고 거의 뭐 보합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결국은 오늘 전고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16,500원인가 카카오가 이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종목이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이끌어서 분위기를 바꾼 종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조금씩 그 전고점을 향해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뭐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에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플러스 200원으로 맞췄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주 시총 뭐 상위 1, 2위권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떠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수가 이제 빵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도 이제 뭐 개인만 사고 이래가지고 뭐 하여간 뭐 지금 요런 흐름을 보이다가 만약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주를 다시 매수를 딱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그 전고점을 뚫고 점핑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중소형 종목들로 그 매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대해야 되겠죠. 자, 하여간 뭐 오늘 이렇게 이제 장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아마 좀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외국 그 미국 장이 좀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G2 중에 한 국가인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어떤 악재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이제 뭐 상승보다는 하락
내지 보합적으로 움직여 줘야지만 이제 그 좀 우리나라 증시가 전고점을 뚫고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외국인이 그런 결단을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요. 외국인이 뭐 전에 이제 2,400부터 3,000까지 쳐 올릴 때 그 삼성전자에 매수했던 그런 스타일로 다시 한번 움직여 준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뭐 사실 4,000까지도 이제 내다볼 수가 있은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장 마감은 이렇게 끝난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마감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